T예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쌤도 모르는 얘기라서 그때는 이제 쌤 수업하는 여자애들한테 맞아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궁금하면 도전해봐. 이렇게 내가 이야기해줄게. 나는 진실 밝힐 거야. 저 반에 김유현이라는 학생이 붙었어. 난 몰라. 이렇게 그리고 째야지. 쌤도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 여튼 잠깐만. 이게 지금 패드가 충전이 잘 안 돼가지고 썰에 의하면 얘가 아까 또 됐네. 와 진짜 큰일 났다. 수업하고 싶은데. 자, 합시다. 일단 이게 쌤이 사실 타이틀을 붙이진 않았는데 뭐 봐서 알겠지만 약간 그 주제별로 조금 묶인 느낌이 있을 거야, 맞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부분 접선 얘기긴 한데 결국은 보니까 너희 학교에서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전체를 보면 어차피 이제 원방 나오고 다 넣어놨거든. 거기 그 뭐지 과제 프린트에 다 넣어놨거든. 보면 알겠지만 접선 쪽을 매우 이렇게 의미 있게 내는 경향이 있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제 그것들 의미 있는 문제 카테고리로 묶은 거긴 한데 대부분 결국 까놓고 보니까 다 접선 얘기더라, 맞지? 그 감각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은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맞지? y는 마이너스 x 직선이랑 y는 x 직선과의 교점이 원의 중심이 되면 되겠다. 괜찮아?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를 어떻게 풀었지? 현호야, 너는 두 번째 문제 어떻게 풀었어? 그냥 세도 돼? 중심 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푸는 풀이도 있는데 이제 약간 그 뭐지 머리를 쓰는 풀이가 가능하거든. 우리가 원의 중심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어. 이거는 사실 1학년 때는 필수가 아닌데 이제 위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장점은 약간 간지나게 풀 수 있다. 매우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 맞지? 어쨌든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접점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그리면 그 수직인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 맞지? 당연한 거. 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접한대, 이렇게 접한대. 그러면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원의 중심이 있는 거지. 어렵니?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쓰면 문제 풀이의 퀄리티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어.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현의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슉 그리잖아. 그러면 여기에 방금 봐서 알겠지만 이제 그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괜찮아?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그 원박도의 점에서 우리가 두 접선을 그리잖아, 맞지? 원박도의 점에서 두 접선을 그리는데 두 접선의 각의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위에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원박도의 한 점에서 이제 접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접선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이때 이 각의 이등분선을 슉 그리게 되면 여기에 중심이 있다 이런 얘기야.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이미 다 아는 얘기일 거거든. 근데 저걸 우리가 문제 풀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팁으로 외워볼 수 있는 각들이 있는데
사실 꼭 몰라도 되긴 하는데 알아두면 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3분의 4라고 주어지게 되면 얘의 여기 x축이야 이거 x축. 얘의 각의 이등분선이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축이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가 4분의 3이 되면 여기 요 각의 이등분선은 기울기가 3분의 1이야. 사실 이제 증명하는 방법은 진짜 많거든. 진짜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 뭐지? 증명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 그냥 각의 이등분선 방정식 보면 바로 알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로 5분의 12 기울기가 5분의 12일 때는 12분의 5일 때인데 잘못 썼다. 11분의 5일 때는 여기 기울기가 5분의 1. 근데 이거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한번 머릿속에 넣으려고 해봐. 그리고 나서 문제 풀 때 나올 때마다 이거였지 하잖아? 그러면 너무 많이 나와서 외우게 될 거야. 이해했어? 너희들이 신경을 안 쓰고 풀어서 그렇지 신경을 쓰게 되면 꽤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너희 특히 지금 시너지 원방 곧 풀 거 아니야? 과제에 들어갔지 않지? 풀면서 느낄 거야. 보려고 하면 보여. 일단은 3분의 1, 3분의 1. 아니 그 위쪽에 2분의 1, 2분의 1. 3분의 4. 3분의 4. 그러니까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지. 여기 문제에서 5x-12y 더하기 60이거든요. 5x-12y 더하기 60. 그럼 이제 이거 x절편 구하게 되면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2가 되나? 여기 마이너스 12. 그럼 이 친구 기울기가 지금 얼마지? 12분의 5지. 저 기울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기울기 5분의 1짜리 직선 위에 이 직선과 x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랑 수직인 직선도 실제로 우리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렇지? 근데 어차피 기울기 5분의 1 하나를 외우고 있으면 얘랑 수직이니까 얘는 기울기 얼마야? 그냥 마이너스 5인 거지. 맞지? 그러니까 하나를 외우면 나머지 하나도 자동으로 외워져서 사실은 이제 하나만 외우면 되더라 이런.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y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 지금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어디 있다고 했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지. 그러니까 y는 x를 이렇게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교점이 지금 몇 개 생기지? 보니까 3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래서 4개 생긴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그럼 저 점 좌표 구하면 저게 다 중심의 좌표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실제로 점집거로 해서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면 계산이 좀 많거든.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내가 혹시 이걸 알아서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 구하면 이제 풀이가 많이 짧아져. 사실 쌤은 그냥 4줄로 풀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물론 지식으로 푸는 거니까 이제 계산이 생략된 거지 실제로는. 더 빠른 풀이가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겠지? 자, 해봅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거? y는 5분의 1 x 더하기 10이야. 이 친구랑 누구랑 만난다고? y는 x랑 y 마이너스 x랑 만나잖아, 맞지? 그러면 는 x 한번 풀고 는 마이너스 x 한번 풀게 되면 그때 x 좌표의 절대값이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5x가 될 테니까 x가 되어서 어떻게 되나? 6x가 아니지 5x 4x가 10이니까 x는 3 나오네.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5x가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마이너스 6x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돼. 따라서 반지름이 하나가 3이고 하나가 2가 되는 거지. x 좌표의 절대값이 중심이 그 반지름이 될 테니까. 괜찮아? 같은 방식으로 y는 마이너스 5 x 더하기 10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를 는 x 는 마이너스 x 이렇게 푸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6x가 되어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5x 넘으면 6x는 마이너스 60이 되어서 이제 x는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얘는 같은 방식으로 풀면 아마 x는 마이너스 15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친구랑 이 점의 x좌표들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러면 중심은 3, 반지름은 3, 2, 10, 15 이렇게 4개 나올 겁니다. 다 더하면 3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어쨌든 우리가 연습해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괜찮아? 근데 사실 뭐 학교에서 이런 걸 모르지 않거든 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불편하게 내고 싶으면 불편하게 내는 거고 친절하게 주고 싶으면 친절하게 주는 거지. 학교에 선택권이 있어. 자, 하여튼 갑시다. 3번 해야 되나? 요리 필요해? 일단 3번은 근데 사실 성실하게 풀어도 괜찮거든. 근데 이 3번 문제는 사실 그림을 예쁘게 그리면 꽤 잘 그리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3,0이야. 그리고 여기 y좌표 루트 3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쭉 그리게 되면 지금 주어진 그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지? 루트 3분의 1이라는 몇 도를 생각하는 거야? 30도래 30도. 여기 30도야. 그 다음에 이런 감각을 좀 가지면 좋은데 여기 지금 얼마지? 마이너스 3,0이지. 오케이? 근데 지금 접점의 x좌표 얼마라고 나와있어? 접점의 x 3,잖아. 그러면 이 점은 이 점과 이 점이 무슨 점이야? 중점이지. 그럼 여긴 자연스럽게 얼마야? 2 루트 3이 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니까 요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어차피 우리 중점 찾을 때는 한 직선이 있을 때는 x좌표만 보면 되잖아. y좌표 볼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좌표가 마삼 0, 3이 나왔으니까 이 순서대로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이 점이 얘와 얘의 중점인 거지. 근데 x좌표가 y좌표가 루트 3이니까 얘는 2 루트 3이 되겠지. 괜찮아? 그리고 나서 여기 뭐해? 이제 y축에 접하는 원을 그리래. 이렇게 원을 그리래. 그러면 우리가 원과 직선이 나오면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 뭐야? 중심에서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건 기본적인 행동. 괜찮지? 근데 이렇게 그리고 나서 봤더니 지금 이 각도가 혹시 몇 도인지 알아? 아니 여기 30도잖아. 여기 60도지.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가 만들어진다. 괜찮니? 그러면 지금 여기 내가 이렇게 조금 선을 그려볼게. 여기 지금 x좌표가 3이 커지고 그동안에 y좌표 루트 3이 커졌거든. 그러면 이 길이 얼마가 되나? 여기는 1대 루트 3대 2가 되어서 2 루트 3이 되겠지. 그럼 요 길이도 얼마야? 요 길이도. 참,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인 건 당연한 거지. 요 길이가 2 루트 3이야. 여기 30도래. 이 길이는 이 길이 루트 3분의 1 여기 1에 끝나버렸다 말이지. 왜냐면 중심의 좌표가 뭐야? x좌표가 2, y좌표가 3 루트 3. 그래서 이거 곱하는 게 먼저 요거 3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대수적으로 푸는 거는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해보고 이제 웬만한 거는 사실 기하적으로 푸는 편이거든. 특히 지금 기울기가 얼마지 애초에? 루트 3분의 1이잖아, 맞지? 30도를 준 거잖아, 맞지? 그렇게 30도를 줄 때는 어떤 의도가 강할 것 같아? 기하적으로 해석해서 처리하세요 의도가 좀 강한 편인 거야, 사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처리한 겁니다. 혹시 유연아 질문할 거 있어? 아니요. 1대 3대 루트 2는 1대 2대 루트 3은 다들 잘 알잖아, 맞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유연아, 현우한테 물어보. 현우 설마 배신자를 뜻되지 않겠지? 기본 보조선. 현우 너가 생각할 때 도형에서 기본적으로 꼭 그려야 되는 보조선들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이야기하거든.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기본 보조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원에서 기본 보조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 꼴에서 이제 기본 보조선을 하나 이야기하고. 사실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꼭 강조하는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 자, 근데 뭐 첫 번째 거는 이제 쉬운 거니까 현우 맞아. 이등변 삼각형은 뭐해? 항상 뭐 하라고 시켰어? 가게. 맞죠.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하는 거지. 꼭지각의 이등분선. 사실 그러니까 기본 보조선이라는 말은 이게 대부분의 선생님이 똑같이 설명한다는 얘기야. 사람마다 약간 설명 포인트는 다를 수 있는데 다 같이 이야기한다는 얘기야. 특히 사다리 꼴은 뭐 할까? 유연아? 사다리 꼴은 대각선. 안 된다. 사다리 꼴 내가 그려줄게.
보면 생각이 날지도 몰라. 이렇게 주어졌어. 뭐 하고 싶어? 기본적으로 무슨 선을 그리는 거야? 뭐 이렇게 기본으로 사다리꼴은 기본으로 우리는 직사각형과 그다음에 직각삼각형으로 쪼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쓰는 도형의 성질 1등이 뭔가 같아. 1등. 그 할아버지 있잖아. 피읍으로 시작하는 할아버지. 아니 피읍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 이것까지 써줘야 돼? 여기까지 왔는데도 모른다고? 아니 이거까지 쓰면 너무 많은데? 피타고라스. 이게 원탑 아니야? 너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도형의 성질 있어? 그러네. 오 사실 이거만큼 많이 쓴 거 없어. 내가 이거까지 야 그리고 보통 피타라고 하지 피타고라스라고 잘 말하지 않지 않나? 말이 너무 길잖아, 맞지?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이 자식들. 자 어쨌든 피타를 제일 많이 써. 진짜로 피타가 원탑이야. 고3 때까지 마찬가지야. 물론 이제 그때는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피타는 항상 기본을 깔고 있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피타는 언제 써? 직각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쪼개는 게 기본값이야. 사실 이등변삼각형도 이게 반대 입자는 뭐 만들어져? 직각삼각형 만들어져. 그럼 기본이야, 기본 알았지? 모든 도형에서.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걸 같아. 1등이 피타, 2등이 뭘 같아? 도형에서. 도형에서 2등으로 많이 쓰는 거. 2등. 아니야. 그거는 그냥 잡이야. 물론 많이 쓰긴 하지만 그 정도로 어떤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내 제일 많이 쓴다 뭐 이런 급으로 갈 사이즈는 아니야. 닮음이야. 생각해보면 우리 도형 문제 풀 때 맨날 뭐 하고 있어? 피타 쓰고 닮음 쓰고 지금 맨날 그러고 있잖아, 맞지? 그게 기본이야. 그걸 하기 위한 보조선들을 주로 긋게 되는 거지.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 물론 이제 닮음을 조금 우아하게 쓸 때는 이제 삼각비 쓰면 좀 간지나긴 하지. 삼각비를 이제 너희들이 못해서 수업 때 잘 안 쓴다. 삼각비 쓰면 사실 멋있다. 이렇게. 자, 여튼 그런 거 다 치고. 자, 보조선 뭐고? 접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쌤이 이제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 근데 외우게 하려면 딱 일관성이 있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원과 점, 원과 직선, 원과 원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눴어. 그래서 원과 점일 때는 연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에 의미 있는 점이 있을 때 연결하게 되면 뭐가 생겨? 반지름이 생겨.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원과 직선에 나오면 수선에 발을 내려. 수선에 발 내리면 일반적으로 직각삼각형이 생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원과 원이 나오면 중심끼리 연결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도 있어. 아까 각의등선 처리할 때처럼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도 있어. 오케이. 저거는 기본적인 보조선이고 너희들이 사실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럼 저걸 하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진짜 기본 보조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알았지? 오케이. 자, 일단 해봅시다. 4번 갑시다. 4번. 이제 시간 너무 많이 써가지고 4번이 생각보다 헤비하거든. 어떻게 잘 풀었나? 잘 풀었어? 이거는 4번 잘 풀었니? 4번이 생각보다 조금 빡셉니다. 계산도 있고. 자, 일단 봅시다. 이제 우리가 중심이 이게 뭐 x축에 접한다고 해서 문제가 확 쉬워지는데 얘는 중심이 그냥 x축에 있고 4x-3y-10은 0에 접한대. 그럼 이제 얘는 일반적인 우리가 노출이 많이 된 형태가 아니라서 그냥 바로 이렇게 중심 잡고 그 다음에 이제 4x-3y-11은 0에 대해서 이제 점집거 써서 이제 그게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가는 거야. 이렇게. 자, 해봅시다. 반지름은 r이라고 할게. r. 그럼 이제 루트는 필요 없겠군요. 5분의 4a-12의 절대값이 r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현의 길이가 4루트 3이래. 그러면 사실 이 중심이 y축을 기준으로 이쪽에 있을지 모르잖아, 맞지? 근데 결국 이 길이는 무조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절대값 a라고 항상 표현할 수 있어. 저게 y축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그리고 원 이렇게 그렸다고 쳐볼까? 현의 길이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이 길이잖아, 맞지? 그럼 이걸 구해서 2배 해도 괜찮지?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이
길이가 지금 반지름 r이잖아, 맞지? 그 원위에 의미 있는 점과 중심을 연결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수선을 발내리는 거고. 그럼 이제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r이니까 요 길이 지금 얼마가 되지 문제에서? 현의 길이 얼마라고? 2루트 3이라고, 맞지? 아 그러면 r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니? 그리고 나서 요 식에다가 이제 얘를 잘 비벼 넣게 되면 이제 a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고 a가 2개 결정되면서 원이 완성되는 거야. 괜찮아? 현우 질문 있어? 네. 왜 최소값이에요? 아 2개 나왔어. a가 2개 나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분의 26이랑. 네, 직선 그러면 y절편이 루트 3이니까 일정한 거 같아요. 원이 이쪽에도 하나 생기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니까 결국 여기 마이너스 2,0에서 이렇게 하나 생길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커져서 이렇게 그려져도 이렇게 될 수 있어. 괜찮아? 그래서 그 2개 중에 이제 저 직선과의 현의 길이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 진행을 해볼까? 이제 아마 너가 이거를 이렇게 안 풀고 다르게 풀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걸 풀면 지금 이 식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제곱을 해야 되지. 그럼 a에 대한 뭐가 나와?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a가 애초에 2개 나와. 너가 아마 기하적으로 접근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찾아졌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이거 제곱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의 제곱 곱하기 a-3의 제곱은 5의 제곱 곱하기 r 제곱이 되니까 a 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어. 그럼 이제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나왔지. 그래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정리된 식 그냥 바로 쓸게. 식이 못생겼어. 3a 제곱 더하기 32a 더하기 52는 제로 이렇게 1, 3이 되고, 그 다음에 13이 아닌가? 13이랑 2인가? 응? 아 4구나. 26이라니. 여기가 26이 되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6이 되고. 그러니까 괜찮아? 이걸 그냥 전개한 겁니다. 이렇게 전개만 했어. 여기 질문 있어?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중심이 결정되었는데, 아니 참 중심이 결정되고 중심이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반지름까지 결정되잖아, 맞지? 근데 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두 가지 방법이 다 괜찮은 것 같아. 그냥 a를 이걸 해보고 이걸 해보는데 사실 이 값이 이 값보다 더 작아서 절대값이 차라리 이 값으로 했을 때의 값이 아마 최소일 거다라고 추론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아까 그 직선 새롭게 주어진 직선 있잖아. 그 x-루트 3y 더하기 6은요. 그 직선과 이제 a가 마이너스 1일 때 한 번, 마이너스 3분의 26일 때 한 번 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 이상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때 한 번 풀고 첫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그 해설에 있는 것처럼 그냥 저 상태로 해서 일반화된 식을 표현할 수 있거든. 현의 길이를. 그러니까 보여줄게. x 마이너스 루트 3y 더하기 6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현의 길이 구할 때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 몸에 a 더하기 6의 절대값, 이게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거든. 그리고 나서 이거 제곱을 뭐의 제곱에서? 반지름의 제곱에서 빼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고 2배를 한 게 현의 길이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r 제곱 대신에 뭘 대입할 수 있어? a 제곱 더하기 11을 대입할 수 있지. b 루트 a 제곱 더하기 12 빼기 4분의 a 더하기 6의 제곱.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고, 정리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4분의 1 앞으로 나갈 거 아니야. 2랑 약분될 거야 이거. 그리고 여기 매배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4a 제곱에서 a 제곱 빼면 3a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되고 더하기 12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얘는 루트 3 곱하기 절대값 a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고쳐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a가 이제 이 지금 현의 길이식이 뭐로 표현된 거야? 그냥 a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었잖아, 맞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3분의 26을 대입했을 때보다 더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1대 최소값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약간 좀 애매한 것 같긴 해. 선생님 봐도. 아마 다시 풀면 선생님도 뭔가 기하적으로 최대한 비비려고 할 것 같긴 합니다. 서로 나쁘지 않았지. 괜찮아. 다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이제 기하적으로 접근해서 풀었다가 되는 게 좋긴 해. 자, 넘어갑시다. 5번이 조금 독특하지. 5번, 6번이 보면 알겠지만 그 두 개, 23, 24 연속 나온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컨셉이 이제 그때 쌤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아하는 컨셉이었다는 얘기겠지. 자, 일단 볼게. 자, 이렇게 y축에 x축이 있는데 여기 5,0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이 이렇게 있어요. 2짜리.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x 더하기 k. 자,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k라고 하겠다. fk라고 하겠다. 근데 어떻게 하지? 그냥 직선과 원이 접한다잖아, 맞지? 그럼 점 찍고 쓰면 되지, 맞지? 그리고 항상 경계는 뭐야? 접할 때가 경계잖아, 맞지? 일단 접할 때 찾고 그때 좌우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관찰하자고. 괜찮니? 오케이. 해봅시다. 양변에 루트 5 곱하면서 루트 2를 곱하면서 더하기 2y 마이너스 2k는 0. 5,0과의 거리가 반지름 2와 같을 때니까 3분의 0,5거든요. 대입하면 10 마이너스 2k의 절대값이 2가 될 때를 찾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 2 약분하면서 여기 1 만들고 3 곱해버리면 절대값 k 마이너스 5가 3 이렇게 쓸 수 있어. 괜찮니? 등식을 성립하게 만든 k 값이 8이랑 2인 거 그냥 바로 보이지 않지? 이거는 뭐 계산해도 괜찮고 그냥 눈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리게 되면 기울기 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짜리 접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 y절편이 2고 여기 y절편이 8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 괜찮지? 사실은 이게 그림이 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이라서 여기랑 여기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 사실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어쨌든 이제 봅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A부터 FA 더하기 5V의 값이 뭐가 되도록 하는? 얘가 홀수가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게 나왔어. 뭔 말일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직선과 원의 교점의 개수는 몇 개 또는 몇 개 또는 몇 개가 가능한 거지? 한 개, 두 개, 그치? 그 중에 홀수 누구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중에 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1이 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접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A부터 A 더하기 5까지 5개의 수 중에 K가 8이거나 2인 게 있다는 얘기야. 괜찮니? 근데 그때 뭘 구하라고 쓴 문제? 그때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A가 최대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가 8이면 A가 최대가 되겠지. 최소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제일 큰 놈이 2면 되겠지. 제일 큰 놈이. 얘가 2면 되겠네. 따라서 A는 얼마? 3 또는 8. 이게 이제 홀수가 되게 만드는 A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 그냥 이 말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홀수가 되는 게 한 번에 있다. 그러면 A부터 A 다음 5까지의 값 중에 2 또는 8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괜찮아?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몇 번이지? 6번. 6번이 조금 더 어렵지. 6번이 아마 이제 그 다음 할 거라서 조금 더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5분의 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축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제 중심이 1,3쯤 되는 원입니다. 그리고 반지름 루트 5분의 9니까 이보다 조금 큰 어떤 정도를 풀면 되겠다. 이렇게. 넘길 건데. 자,
자 일단 이런 원이 있습니다. 자 그때 2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 우리한테 이제 y는 2 절대값 x 마이너스 1. 자 이 친구와 이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a라고 하고 fk부터 fk 더하기 3까지 합이 5가 되도록 하는 이 모든 k의 값의 시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4개밖에 안 되니까 이건 씁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한 이제 모든 정수 k의 값의 이제 곱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 이 친구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기억하고 있어? 저거 어떻게 그리지? V자 V자 꼭지점이 A, 0인 V자 그래프.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A 오른쪽에서는 기울기 2짜리 직선, A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달고 나올 테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직선. 얘가 기울기 2가 되고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니까 X는 A 직선을 기준으로 이제 대칭이 되는 구조인 거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일단 이걸 좀 찾아보자. 기울기 2짜리가 접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찾아보자. 왜 여기 적었지? 어쨌든 해봅시다. 그러니까 먼저 y는 2배의 x-a가 저 원과 접하기 위한 a의 값을 먼저 찾아보자.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2x-y-2a는 제로 루트 5분의 그 다음에 점 1,3과의 거리니까 2-3-2a의 절대값. 이 친구 얼마냐면 루트 5분의 3 이렇게 돼. 루트 약분 될 거고 그 다음에 2a 더하기 1의 절대값 2a 더하기 1의 절대값이 3인 거야. a가 그냥 찍자 1 그리고 마이너스 2면 되겠다 맞지? 괜찮니? 아 그러니까 1인데 1? 그럼 뭐야?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 친구 기울기가 2다라는 뜻이야. 괜찮니? 근데 얘는 뭐라고 했지? 그럼 이 그래프는? 대칭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어이구 왜 휘어? 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는 뭐 하는 놈이지? 마이너스 2는 사실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지. 괜찮니? 근데 내가 해보진 않았지만 이쪽에서는 어디에서 저 V자가 접하게 그려질까? 3. 아니지. 3은 아니고 3 커지는 거지. 왜냐면 요 차이가 지금 얼마야? 아 4. 그치 4가 돼야 되는 거야. 4일 때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니? 그러면 이제 이걸 해석할 수 있겠다. 보니까 교점이 최소 몇 개 생겨? 최소는 0개야 그냥 0개. 그 다음에 한 개 생길 수 있어 없어? 저 노란색은 몇 개 생겨 교점이 지금? 한 개 생기지. 근데 주황색도 교점 몇 개 생겨? 2개 생기지. 그러면 교점 개수로 가능한 값은 뭐밖에 없어? 0 또는 1 또는 2. 3개가 생겨 안 생겨? 3개가 안 생겨. 일부러 그렇게 문제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 f의 값으로 우리가 fx의 값으로 가능한 것은 0 또는 1 또는 2밖에 안 된다는 거지. 괜찮지? 여기 지금 괜찮은 거 맞아? 표정이 안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런 걸 사실 어쨌든 해야 돼. 약간 슬라이딩 하는 거야. 이렇게 쭉 타고 가는 거지. 네. 이 전까지는 만나 안 만나? 안 만나겠지. 여기 딱 오는 순간 뭐 돼? 몇 개 만나? 한 개 만나지. 좀 더 가면 V자 그린다고 상상해봐. 몇 개 만나? 2개 만나. 2개 가다 여기 딱 보면 원래는 3개 만날 줄 알았는데 3개 만나 안 만나? 양쪽 접해버려가지고 2개 만나잖아 맞지? 넘어가면 어떻게 돼? 이쪽이 안 만나지. 이쪽에만 2개 만나지. 2개 가다가 이게 뭐해? 접해. 그리고 또 가는 건지 안 만나는 거지. 그 상황인 거야. 여기가 괜찮아? 그러면 이 5개가 되는 방법 뭐밖에 없어. 어쨌든 상황이 보니까 0개로 나오다가 1개 나오다가 2개 나오거나 아니면 2개 만나다가 1개 만나다가 0개로 바뀌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밖에 없을 거 아니야 상황 자체가 지금. 맞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가 0, 1, 2, 2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2, 2, 0, 1 이렇게 돼야 되겠네. 괜찮니? 그래야지만 더해서 5개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결국 어떤 상황이야?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지금 뭐해? 1개 만나기 시작했잖아, 맞지? 그 전까지는 어땠어? 안 만났지? 그럼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하는 거야, K가.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딱 되면 총 몇 개? 0개, 1개, 2개 딱 만나겠지. 괜찮아?
그리고 이번에 2, 3호 쌤이 거꾸로 썼는데 이건 잘못 썼다. 미안하다. 형 당황했지. 미안하다. 2, 1, 0이 돼야 맞지. 형은 못 봤어? 봤어? 쌤 잘못했다. 알지? 그럴 수 있지. 이런 걸 뭐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알지? 뭐 임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알지? 그리고 실수하면 좀 이상하잖아. 맞지? 이해할 거 아니야. 연습 합시다. 2, 1, 0은 뭐야? 1이 뭐야? 이번에는 한 개 만나고 그 다음 안 만나게 하고 싶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게 4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4가 되고 싶은 거지. 요즘에 K 더하기 값이 4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5 이렇게 되면 1대 안 만나고 3일 때 2개, 2일 때 2개 해서 딱 2, 1, 0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요때는 K 더하기 3이 오니까 K가 2가 될 거고 요때는 K가 아까 K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K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서 이 둘을 곱하는 게 이제 문제 요구 사항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0, 1, 2나 2, 1,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괜찮니? 요거는 사실 고2, 고3에서도 많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사고 자체. 그 다음에 7번, 8번도 세트 문제로 쓰면 넣어놓은 거거든. 일단 7번부터 봅시다. 7번은 이제 지금 이제 중심이 0,-1이고 0,-1이고 반지름이 2는 1이 이렇게 있대요.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그 다음에 네, 중심이 10,4고 반지름이 3인 1이 10,4고 이쯤 있다가 하자. 반지름이 3인 1이 있다고 하자. 자, 근데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원위의 점표 이 원위의 점표를 이어서 만들어지는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지? 그때 기울기가 가장 큰 직선을 L이라고 하지. 어떻게 할까? 가장 큰 직선. 기울기가 크다는 말의 의미가 뭐지? 이 친구 기울기는 얼마야? 이 친구 기울기는 얼마야? 이건 0이지. 그럼 기울기가 크다는 말은 뭐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들 중에 기울기가 이렇게 갈수록 커지는 거지, 맞지?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린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기울기가 제일 커질까? 저 이 원에서 제일 이쪽이라. 그렇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왼쪽 그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그리면 뭐가 그려져? 우린 이걸 뭐라고 그러지? 공통 내접선이라고. 이렇게 안쪽에서 두 원 사이에서 접한다고 해서 공통 내접선이라고. 공통 내접선은 사실 두 개 생기는데 이제 그 중에 이 친구를 찾으라는 얘기겠지. 맞지? 자, 그럼 저거 어떻게 찾을까? 물론 이제 가끔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직선 y mx 더하기 n 잡고 이제 마이너스 1,0으로부터의 거리가 2다 10,4로부터의 거리가 3이다 이렇게 풀어도 풀리긴 해. 오케이? 그러면 설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지? 알겠지? 풀었어 이거? 그건 아니고 최소한 그렇게 풀진 않았다. 오케이? 자, 어쨌든 봅시다. 근데 쌤이 아까 여기 뭐 썼지? 여기 이거 앞에 뭐 있었지?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뭐 했지? 중심 되는 쪽. 그거 말고 그 다음 거. 제일 많은 쓰는 직선. 오, 기본 보조선 기본 얘기지. 보조선. 지금 원과 원이 나왔지. 그럼 뭐 해야 돼? 보조선. 그게 무슨 보조선 뭐라고 했어? 중심 가지고. 중심끼리 연결. 그래. 진짜. 맞아 그래? 나 진짜 중심끼리 연결하는 중심끼리 연결. 이게 기본 보조선이라고 해. 기본 보조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 다음 보조선이 뭐였는지 기억나? 수지. 오. 그림은 좀 삐뚤데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얼마지? 2야. 이 길이가 얼마야? 3이야. 그러면 그리기 마음에 안 드네. 조금만 그려. 조금이라도. 자, 이렇게 그립시다. 그러면 이때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몇 대 몇이야? 2대 3. 2대 3이야. 2대 3. 다시 말해서 이 점은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의 2대 3, 2대 3, 2대 3 내분점이야. 내분점. 어떤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내분점 좌표를 찾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겼어? 점이 하나 결정됐잖아, 맞지?
그리고 나서 그냥 얘랑 접한다 풀거나 얘랑 접한다 풀면 돼. 네. 어차피 점 하나 알았잖아. 이제 귤리만 잡으면 되잖아, 맞지? 근데 기왕이면 얘가 0, 마이너스니까 얘가 더 대입이 간단하겠지. 여기 대입해서 이제 정직거 해서 반지름 2와 같다 풀면 기울기 딱 2개 나오는데 하나가 이거고 하나가 이 기울기니까 큰 기울기 선택하면 되겠지. 괜찮니? 오케이. 일단 그 사실 쌤은 수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만약 저거 안 그리고 질문하잖아? 때린다 이렇게. 질문할 자격이 없어 사실. 뭐 많은 걸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 맞지? 꼴랑 5가지. 그리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제대로 공부한다면 몇십 번 그려야 되는 구조선이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잘 합시다. 그러고 보니까 너희들은 선생님 여학생들이랑 수업을 많이 해서 나는 말로만 때린다고 안 돼. 너희 진짜 때린다 그러지. 자, 쌤이 그 현호는 알겠지만 O형들이 좀 장난이거든. 그래서 남학생들 때릴 때는 약간 거침이 없어. 자, 봅시다. 자, 얘는 뭔가 얘는 S 빼기 4의 제곱. 자, Y 빼기 5의 제곱.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원이고, 원이 한 점 P라고 할 때 A 더하기 3분의 B 더하기 4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것이 합을 구하는 거야. P는 이제 이 위의 점이거든. 자, 어쨌든 어떻게 하나? 우리가 그 사실은 이 식은 몫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 맞지? 몫의 형태로 어떤 식의 값이 정의되면 1번 픽이 기울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기울기야. 뭐 다 정리하기는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꼭 기억되는 건 몫의 형태, 분수식의 형태로 특히 좌표가 주어지고 분수식의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기울기가 출제 의도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야. 아니 사실은 99%야. 예외가 거의 없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보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더하기고 다시고 필요 없어, 알았지? 물론 더하기를 해석하는 풀이가 있긴 하거든. 중점이랑 연결해서 이제 필요 해석하는 풀이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희박해. 참고로 이야기하면 블랙라벨이라는 책 알지? 거기 전체 한 문제 있어. 잘 나와, 잘 안 나와. 진짜 안 나와, 진짜 안 나와. 시험에서 더 안 나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알지? 그러니까 일단은 뭐부터 해석하자. 기울기를 해석하자. 괜찮니? 오케이. 자, 여튼 합시다. 물론 이제 개정된 블랙라벨 쓰면 앞으로 와서 몰라. 너희 거는 그 전에 거에 그랬다는 얘기지. 근데 블랙라벨 약간 더 쉬워졌다고 해서 오히려 없어지면 없어졌지 많아지면 않아. 여튼 이제 그럼 기울기 뭐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는 점으로부터 이 원 위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이제 얘를 뭐 m이라고 잡고 y는 m x 더하기 3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정직거가 반지름과 갖다 풀면 되겠지, 맞지? 괜찮아? 지금 그 얘기잖아. 여기 이제 4,5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일자리 원이 딱 있으면 여기 마3, 마4라는 게 있어서 여기 접선 그었을 때 여기 접선 그었을 때 기울기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 맞지? 말을 정확하게 안 했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점과 마3, 마4라는 점과 이 원위의 점을 연결해서 기울기를 구하는데 기울기가 제일 클 때는 어떻겠어? 당연히 접할 때겠지. 기울기가 제일 작은 때는 어떻겠어? 당연히 접할 때겠지, 맞지? 그래서 결국 점직거 써서 이제 기울기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경계를 찾으면 그 사이 값이 전부 다 되는 거겠지. 괜찮니? 위원님도 이해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 설명은 조금 대충인데. 자, 그다음 9번은 약간 헤비한데. 이거 다 할 수 있나?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이제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by 그리고 더하기 뭐지? b제곱은 제로. 지금 우리 중심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중심 구하기 위해서 표준을 고쳐놓읍시다. 제곱
그다음에 y-p의 제곱은 b15에서 만들어지겠지. 자, 이때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얘가 y는 mx에 접한데 저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심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을 또 그리래. 그때 y 축과 만난 점을 a라고 하고 이제 두 점 중 b라고 할 때 a 분의 13이래. 자, 해봅시다. 자, 이거는 사실 그냥 보는 건데 중심으로부터 지금 중심의 좌표가 뭐지? 5,b잖아, 맞지? 반지름이 뭐야? 5잖아. 그럼 여기 이거 절대값이랑 이거랑 어때? 같잖아, 맞지? 그러면 주어진 원은 y축 오른쪽에서 y축에 접한다. 맞지? 이런 거 그냥 보면서 푸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자,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리는 거야.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y는 x를 그리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 원점이 있고. 유연아 뭐 하고 싶어? 네? 뭐 하고 싶어? 그럼 수직을 그어야 돼. 수직. 근데 요거는 그 전에 하나만 더 하자. 문제에서 뭐도 그리라고 했냐면 중심을 지나면서 저 y는 mx의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리래. 그거는 그리고 하자. 이렇게 그리고 하자. 이렇게, 약간 삐꾸다. 이렇게 그립시다. 약간 삐꾸긴 한데. 이렇게. 지금 중심의 좌표가 5,b인 상태거든. 자, 우리 수직을 그어야 되는데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수직 하나 그리고 여기가 뭐야? 맞지? 요렇게 수직도 그려야 돼. 근데 여기가 오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에 의하면 요 점이 A고 요 점이 B라고 하지. 그 얘기인 거지. 현우 이해했어? 현우 이해했어 이 표현을? 근데 문제에서 AB 길이가 얼마래? AB 길이. 그러면 요 길이가 13이야. 요 길이가 13. 근데 우리 이 길이는 이미 알잖아. 이 길이는 뭐야? 그럼 반지름 5잖아. 그럼 요 길이가 얼마나 돼? 8이라는 길이 8. 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건 안네. 요 길이가 얼마가 돼? 피타에 대해서 루트 39. 숫자는 못 생겼어. 오케이. 그냥 64 빼기 25면 루트 39잖아, 맞지? 그러면 m이 얼마야? m이 루트 5분의 루트 39 이렇게 되는 거지. 왜 8이 이런 거예요? 이 전체 길이가 13이네. 아. 요 전체 길이가 13. 길이가 13. 그래서 5 빼면 8 남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이제 5분의 루트 39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괜찮아? 이제 문제에서 뭐만 하면 돼? 원의 중심으로부터 뭐까지?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5와 같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b에 관한 등식이 만들어지고 b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괜찮니? 이거는 약간 마무리해 보면 mx-y는 제로가 되니까 전부 다 쓰면 루트 m 제곱 더하기 분의 5,b야. 그럼 5m -b의 절대값이 5다.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m은 아는 값이잖아, 맞지? 대입하면 정리하면 그냥 b가 딱 나와.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10번까지 갔나 혹시? 현우는 못 갔어? 네. 10번. 저 끝까지 보긴 다 봤어? 네. 10번은 풀었어 그러면? 풀다가 적었어? 자, 봅시다. 봅시다. 10번 문제에서 보니까 이제 하나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고 하나는 이제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자, 해봅시다. 이게 아마 이거는 아까 못 봐, 제가 딴 거는 못 봐가지고 기억이 흐릿한데 아주 복잡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원점이고 반지름이 5짜리, 3인가? 3짜리고 그 다음에 중심이 5,0이고 중심이 5,0이기 때문에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3인 거지. 반지름 1짜리라고 해서 이렇게 접하게 딱 그려질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모두 접하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지. 그러면 아까 그거하고 연결되는 문제네. 그러면 이걸 넣는다.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이 p가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밑으로 그려도 전체적으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똑같은 점에서 만나겠지. 자,
일단 근데 이거 글놓고 나서 뭐부터 하고 싶어 사실? 뭐부터 하고 싶어? 투설 관리 이런 거 쉽잖아, 맞지? 본능이네, 본능이. 이걸 그냥 기본이야, 기본.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2고 3이야. 괜찮지? 자 봅시다. L이 X축간을 P라고 하지. C2의 중심은 O', 여기는 O'. 그 다음에 직선 L과 원 C1의 교점을 Q. L과 교점을 Q.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삼각형 PO'Q의 넓이를 구하시라. PO'Q. 요 삼각형 넓이 구하래요. 요 삼각형 넓이 구하래요. 어쨌든 이게 2대 3이잖아, 맞지? 네. 그럼 이 삼각형도 2대 3이겠네. 그럼 1대 2라고 봐도 괜찮겠어? 네. 여기 1이 지금 5칸이잖아, 맞지? 2는 몇 칸? 10칸. 그래서 여기가 15가 된다. 괜찮지? 그 다음에 이런 센스를 좀 가지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뭘 구하고 있는 중이야? 높이를 구하고 있는 중이거든. 빗변은 어차피 10이잖아, 맞지? 높이 어떻게 구하? 근데 아까 도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다음 게 뭐였지? 피타고라스 요렇게 닮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삼각형 지금 직각삼각형인 거 알겠어? 맞지? 코드 요거. 근데 이렇게 수선을 많이 우리 이게 높이잖아, 맞지? 네. 근데 이 각을 두 직각삼각형이 뭐 하고 있어? 공유하네.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좀 느낌을 가지면 좋으냐면 쌤은 이름 붙이는 거 좋아하거든. 말로 뭔가 이렇게 잡아서 문제 푸는 게 좀 안 헷갈려. 빗변, 높이. 괜찮아? 혹은 빗변, 긴변 이렇게. 그치? 우리 빗변이 지금 얼마야? 3? 높이 우리 알고 싶은 거잖아. 3대 네모니. 이 삼각형, 이 긴 삼각형에서 뭐 하고 싶어? 빗변, 긴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빗변이 얼마이지? 15네 15. 15대 긴변 하는 거지, 맞지? 긴변. 이거 15의 제곱에서 3의 제곱 빼는 거잖아. 그건 너무 긴데? 이걸로 할까 차라리? 이걸로 할까? 어차피 똑같은 삼각형이잖아, 맞지? 요거 그냥 10으로 바꾸고 요거 10의 제곱에서 2의 제곱 빼자. 96? 루트 96. 루트 96은 4루트 6인가? 16 곱하기 6이 96이잖아, 맞지? 4루트 6이다. 이렇게. 괜찮니? 아니면 15에 6루트 6 했어도 좋겠다. 5배 될 테니까. 뭐 어차피 다 귀찮네. 어쨌든 편한 대로 하시고. 그래 넓이 보이겠지 뭐. 괜찮니? 어차피 여기 밑변 10을 곱할 거라서 분모 있는 10은 다 약분되어서 예쁘게 정리될 겁니다. 오케이? 네, 하면 됩니다. 11번도 똑같은 문제야. 11번 혹시 우리 지금 이 점 어떻게 찾는지 기억해? 수선 관리를 가지고 닮은 수는 그냥 바로 구해줘. 11번도 똑같이 우리가 이 직선을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공통 외접선이라고 그래. 외접선. 그러니까 두 원에 바깥쪽에서 공통으로 접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만약 이 접선을 방식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점 찾았잖아? 그러면 y는 mx-15라고 잡고 그냥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 풀던가 원점부터 거리 3 풀면 되겠지. 괜찮아? 그러니까 11번도 똑같이 풀리니까 이거는 그냥 해보십시오. 오케이? 쌤이 아마 10번, 19번 세트로 설명하려고 넣은 것 같습니다. 현우 설명이 필요해? 진짜 괜찮지? 현우 괜찮아? 현우 어디 아파? 집중 안 하네? 자, 12번 봅시다. 12번. 12번부터가 이제 그 자취에 대한 세트, 그러니까 다 같은 비슷한 계열의 문제거든. 너희 학교에서 이 문제 좋아하나 봐. 다른 학교에 한 문제도 없었거든. 개성이 하나 있었나? 하여튼 거의 없었거든. 개성이 하나 있었나? 너희 학교는 이 문제가 비슷하게 많아. 좋아하나 봐. 누군가가. 어쨌든 볼게. 이제 지금 각 APB는 BPC. 각 APB는 각 BPC. 이거를 만족하면서 점 P가 움직인데 이게 뭔 말이지? ABC 정점이 있고 자, 한번 볼까? 근데 이제 사실은 쌤도 이런 거 보자마자 보이는 게 아니긴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서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얘는 약간 그런 케이스이긴 한 것 같습니다. 2,1이고 그 다음에 C가 4,3이고. 자, 이렇게 세 점 ABC가 이렇게 이제 한 직선이 있는 상태야. 이거를 인지를 해야 돼 먼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P라는 점이 뭐 여기쯤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그림 B건데? 망했다 맞지? 두 개 같게 뭐야? 자,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아니지. 자, 어떻게 될까? 어디쯤 그려야 될까?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점을 잡았더니 그 이쪽 각의 크기가 너무 크게 나오더라 맞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당겨가보자. 왼쪽으로. 뭐 이렇게 그리지만 대충 나오고 그래도 나름 준수하게 그려졌다 맞지? 이거 왜 끄떡끄떡 안 해줘? 못 그리다 보니까 끄떡끄떡 해놓고 맞아. 어쨌든 봅시다. 이 각을 이런 점 P를 찾고 싶은 거야.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보인다. 뭐가 보여? 중선은 이게 딱 중점일 때 중선이라고 불러. 그거 하트. 오 하트. 쌤은 이제 그 하트 이런 거 잘 안 써서 남자라. 자, 여튼 내가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하지. 하트 충분히 괜찮습니다. 같이 또 조금만 덜 부끄러움을 탔으면 하트 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쌤은 나비라고 합니다, 사실. 왜? 자, 여튼 합시다. 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뭐라는 얘기야?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같다잖아, 맞지? 이 길이 대 이 길이 지금 얼마야? 1대2잖아. 그러면 이 길이가 1대1에. 그럼 뭐야? 점 P는 A와 C로부터 뭐하는 1대2인 점들의 자취가 되는 거야. 무슨 문제였어?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다른 표현이었던 거지. 괜찮아? 그럼 문제에서 그 점 P의 이제 P에 대해서 또 뭘 하래? 2y-x제곱을 최소값 또 뭐 해야 돼? 일단 식이 필요하거든.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맞지? 그래서 식을 만들어 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1대2니까 우리 그 혹시 아폴로니우스 원을 계산으로 하는 거 말고 그 내분점을 찾는 내분점 외분점 찾는 거는 할 줄 알아?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 1대2 내분점이 되고 1대2 외분점은 이렇게 한 칸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2,1이었고 여기가 총 3칸 갔으니까 여기도 3칸 가면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고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괜찮지? 그러면 2와 2의 중점을 찾게 되면 이제 x좌표 0, 마이너스 1이 중점이고 요 길이는 2루트 2가 되겠지. 2루트 2가 반지름의 1이 될 거예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8이라는 게 주어진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점 P에 대해서 뭘 하라고 했어? 2y-x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려 해놨어.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친구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이 식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얘를 여기서 x제곱 대신에 y 더하기 1의 제곱 아니지 마이너스 y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8로 바꿔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2y 더하기 8 마이너스 y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요 식의 값을 보면 우리가 문자가 두 개일 때 항상 불편하잖아, 맞지? 하나짜리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럼 잘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y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7 이렇게 되나? 계산 틀림 이야기해줘, 맞지? 쌤도 지금 살짝 헷갈려서 계산하면서 x제곱이 네. 틀린 것 같아. 그니까 다행이다. 다시 하지 뭐. 자, 여기서 이걸 좀 천천히 할게. 마이너스 x제곱은 y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8인 거지. 그럼 이제 2y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썼어야지. 그치. 오케이. 자, 해봅시다. y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y 마이너스 1 이렇게.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최소값을 구하래. 그래서 y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0이니 맞아. 근데 이제 조금 고민을 해야 되거든, 사실. 이제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y에 대한 식으로 한 문자로 정리가 되었잖아, 맞지? 그럼 x는 아무 쓸데가 없었나? 그건 아니야, 사실.
항상 문자는 사라질 때 뭘 남겨? 범위를 남겨.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썼잖아. 지금 얘는 뭐 써야 돼? 실수의 제곱이잖아, 맞지? 괜찮아?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 내가 원을 지금 이걸 중심으로 하고 원을 이렇게 그리잖아, 맞지? 그럼 y 좌표의 범위는 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 좌표의 값의 범위인 거야. 괜찮아?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반지름 2루트이고 마이너스 1에서 반지름 2루트이니까 실제로 이걸 정리하면 나로 y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다가 2루트 1을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에다가 2루트 1을 뺀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y의 값의 범위야. 그럼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뭐 하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일 때 최소잖아, 맞지? 근데 이 범위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2루트 2가 2.8 정도 되잖아, 맞지? 마이너스 3.8 정도니까 마이너스 3.8부터 양수까지 당연히 마이너스 2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 이걸 내가 x에 대한 범위를 풀었는데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 사실. 웬만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조심해서 풀기는 해야 돼. 어떤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막 문자 막 수고하고 괜찮네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생각하고서 보내는 문자. 여튼 넘어갑시다. (13) 번은 진짜 안 해도 될 것 같아. 얘는 그냥 뭐가 주어져 있어, 명시돼 있어. 그냥 아프로디우스 원이라고 써준 거지, 맞지?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갈게. 왜 넣었지? 자, 넘어갑시다. 자, 14번 봅시다. 14번. 14번도 사실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지금 각 ACB 2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했는데 AD의 길이가 2루트 5, BD의 길이가 3루트 5니까 그냥 AD 대 BD가 2대3 준 거잖아, 맞지? 결국 또 아프로디우스 원이잖아. 아마 쌤이 이거를 쌤이 처음 문제 잘못 읽었거든. 각 BAC 2등분선 읽어가지고 문제 미쳤네 하면서 막 풀었는데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고민 좀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간단한 강 2등분선 문제였어. 그래서 아마 그때 처음에 할 때 넣었나 봅니다. 간단한 문제라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쨌든 이 아프로디우스 원이 많이 나온다,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연습을 해놓자. 자, 이 15번이 이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쌤도 이제 여러 번 풀어서 이제 풀이를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좀 헤매게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쌤이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한테는 8 안 주고 얘한테 8 준 건 내가 봤을 때 쌤하고 비슷한 이유일 거야. 이 문제를 이거를 이제 해설을 다른 사람이 처음 볼 때 어려웠겠지. 아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다. 내가 못 풀었으니까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농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사실은. 해봅시다.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 중에 진짜 매우 어려운 8부터 애들 보면 진짜 풀이가 쌍박하거든 사실. 자 이제 일단 문제를 좀 써봅시다.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8 이렇게 주어졌어. 그 다음 4분요. 왜 8대 마음 속에 숫자가. 자 어쨌든 자 그럼 1, 4분면 위에 한 점 Q가 이제 5Q 곱하기 5P는 6을 만족하고 5Q 곱하기 5P는 6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 O와 점 PQ가 한 직선에 있대. 그러니까 Q가 지금 1, 4분면의 점인데 Q가 1, 4분면의 점인데 O와 Q와 P가 한 직선이 있대. 그때 이제 점 Q의 이제 도형의 길이 사실 자치의 검정식을 구하라는 게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할까? 사실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Q의 자치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거는 이제 Q의 X좌표와 Y좌표에 대한 이제 등식을 뽑아내겠다 이런 얘기야. 괜찮니? 자 일단 해볼게. 우리가 P점을 A, B라고 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A-2의 제곱 더하기 P-2의 제곱은 4라는 식을 하나 얻었어. 그 다음에 내가 P점을 A, B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O와 Q와 P가 한 직선에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거든. 원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 이렇게 직선이 그려졌을 때 여기 P가 있으면 여기 Q가 있다는 느낌. 그럼 이때 우리가 P와 Q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P점의 좌표가 A, B야. 그럼 Q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이 길이가 만약 1이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되지?
그 길이의 실수배가 된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수선을 말리고 이렇게 수선을 말리게 되면 뭐 표현이 조금 애매하네. 요 길이가 B면 요 길이가 KB, 요 길이가 K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겠어? 이렇게 그냥 비례상수를 K라고 잡아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KA, K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Q를 KA, K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저렇게 표현된 게 아니라 얘의 X좌표, Y좌표의 등식 관계를 찾고 싶다는 얘기. 자체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점Q의 X좌표와 점Q의 Y좌표로 이루어진 방정식, 등식을 찾으라는 얘기거든. 그게 동의 방정식이니까. 결국은 저기서 K랑 A랑 B를 다 소거하기를 바라는 거야. 괜찮아? 근데 이제 A와 B를 소거하는 건 여기다가 이제 A 대신에 K분의 X, B 대신에 K분의 Y 쓰면 바로 정리되니까 A, B 소거는 쉽단 말이야. 근데 K는 소거하기가 곤란하거든. 그래서 얘를 줄 거야. OQ 길이는 뭐가 되지? OQ 길이는 여기다 써볼게. OQ 길이는 K제곱 A제곱 더하기 K제곱 B제곱의 루트야. 그 다음에 OP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러니까 이거 둘이 곱하기 되면 어떻게 돼? K는 어차피 이 비례상수가 여기서 양수일 수밖에 없거든. 1, 4분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둘이 곱하면 K제곱은 밖으로 K로 나올 거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니까 K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여기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우리는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이용해서 저기서 K와 A와 B를 다 소거하고 X와 Y로 바꾸기만 하면 해결돼. 다만 그 계산이 이제 조금 이제 부자연스러운 거지 사실. 결국은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든 정리해서 풀면 풀려. 이해했어? 우리 유연이가 이해 되네. 괜찮아?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뭐라고? X와 Y의 등식을 뽑아내고 싶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괜찮아? 자 어떻게 하면 좀 잘했다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여기 A를 없애려면 K분 X라고 집어넣을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여기는 K는 A제곱 또는 B제곱 6이니까 이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가봅시다. A는 우리가 K분 X거든. 여기다 K분 X를 집어넣게. 그럼 K 곱하기 K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K제곱분의 Y제곱은 6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요 K랑 약분되겠지. 그러면 K는 6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A를 내가 K랑 X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A는 K분의 X거든. 근데 얘를 다시 이제 그냥 여기 K 대신 이걸 집어넣자고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6X를 바꿔놓을 수 있어. B는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6Y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약간 별로다. 맞지? 이걸 저기다가 집어넣기에는 조금 못생긴 게 아니고 많이 못생겼는데 맞지?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별로야. 아마 다 정리가 되게 되거든 원래는. 네, 어쩔 수 없다. 이거 지금까지 만들어진 과정을 최대한 섞어서 해봅시다. 일단 여기 그냥 K분의 X를 여기다 집어넣고 K분의 Y를 여기다 집어넣을게. 일단 K분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K분의 X 근데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결국 정리하면 풀려. 결국 정리하면 그게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다만 이제 쌤이 처음 풀 때 했던 풀이도 쌤도 좀 헤매면서 풀었거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해봤는데 실패해서 사실 약간 민감한 상태야. 일단 하겠습니다. 양변에 K를 곱하게 되면 K 제곱을 곱하는 거지. Y-2K의 제곱은 4K 제곱으로 되어있지. 자 전개합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4KY 마이너스 4KY였군요. 더하기 4K제곱 더하기 4K제곱는 4K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4K제곱 치워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좀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있지? 우리가 k가 6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었거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씁시다. 천천히 할게. 어차피 정리가 되게 돼 있거든. 쌤이 이걸 다 풀어봤기 때문에 사실 그걸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4kx니까 그럼 k로 묶어내고 이제 4x 4로도 묶어내고 x 더하기 y 이렇게 될 거고, 그럼 k 대신에 6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6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그래도 좀 너무 과한데? 아, 이게 4k제곱구나. 그래도 너무 과한데? 잠깐만. 예상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입니다, 지금. k제곱 되고. 차수가 안 맞네. 잠깐만. 이렇게 간단하게 풀었는데 더 복잡하게 됐네. 자, 이게 풀이가 지금 복잡해져서 접을게, 알았지? 접을게. 쌤이 한 대로 하겠습니다. 괜히 욕심을 내서 조금 잘 될 것 같은 풀이로 가서 조금 말렸습니다. 그냥 할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b 그리고 더하기 8 더하기 는 3. 사실 이제 문자가 적게 엮이는 게 사실은 좋은 풀이거든. 사실은 쌤이 이제 문자가 많이 엮이는 풀로 갔다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자, 봅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 있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k분의 6이 있지. 이걸 k분의 6으로 바꿔. 마이너스 4 곱하기 a 더하기 b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k분의 x 더하기 y를 고쳤을 수 있거든. k분의 x 더하기 y. 그리고 더하기 4가지를. 그럼 이제 6 마이너스 4 x 더하기 y 그리고 더하기 4k는 제로 이렇게 해서 k가 하나밖에 더 없잖아, 맞지? 그럼 이제 여기 k에다가 누구를 6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딱 집어넣으면, 자, 6 마이너스 4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4 곱하기 6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딱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xy 관계식 나왔잖아, 맞지? 이렇게 잘 풀어놓고 여기서 약간 뭔가 빨리 다 만들었고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계산이 좀 말렸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쌤 봤을 때 이거 해설 단 사람도 비슷한 과정 거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매우 어려운 8 뭐 이렇게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쌤이 이거 안 헤매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잘 왔으면 그냥 이제 깔끔하게 풀려서 그렇게까지 진짜 매우 어려운 8 정도 될 정도는 문제를 해석해도 산 넘고 물 건너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또 그건 아니다. 요거 정리하면 그냥 바로 3 나와. 괜찮니? 근데 쉽지는 않다, 맞지? 해야 되는 행동이 명백한데 어떻게 끌고 가냐에 따라서 이제 풀이의 길이, 이것도 선생님이 차분하게 보면 보일 수 있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네.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괜찮아?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해봅시다. 약분하고 분되고 약분하고 이제 양면을 3 곱하면 9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러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9가 되어서 이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뭐라는 사실을, 그 중심이 3,3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뭐 기하적 해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쌤도 사실은 저거는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라스트 원 갑시다. 라스트 원. 혹시 마지막 문제도 봤어? 마지막 문제는 좀 쉽습니다. 사실은 같은 계열의 문제라서 한 거고, 실제로 이게 자취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자취 문제로 아니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 원박의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서로 수직, 이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고 있어? 원박의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서로 수직 기억하고 있니? 풀이? 그 너희 시너지 아직 진도만 나간 상태이지. 과제를 이제 해야 되지. 그래서 아마 이제 안 봤을 건데 아마 다음 시간에 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들었는데 까먹었거나 그럴 겁니다. 그 시너지 유형으로 있어서 그래. 그럼 거기까지 진도를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직인 접선을 그렸다고 쳐봐. 괜찮아? 근데 우리 꼭 해야 되는 행동이 뭐였지? 그치. 그냥 몰라. 하여튼 수직이라고 하면 돼. 약간 과장. 자 그러면 직각이 몇 개 생겼어? 3개 생겼으면 얘도 뭐야? 수직인 거지. 띵띵띵띵 띵띵 이렇게 된 거잖아.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인데 이웃하는 변의 길이 같아버리면 정사각형이 돼버린 거야. 괜찮아? 그러면 내가 요 길이를 R이라고 하게 되면 이 길이는 뭐가 되지? R로 길이거든. 맞지?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 루트 2인 점에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어디서 그리더라도 두 접선이 서로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야. 어디서 그리더라도 두 접선 왜 삐꾸야? 어쨌든 수직이 되는 거야. 괜찮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접선 문제로 푸는 게 아니라 비하적 해석 문제로 풀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냥 중심이 일체하고 반지름이 R 루트인 원 위의 점에서 이제 그러면 수직을 만든다. 이렇게 두 접선의 수직을 만든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구조냐? 원이 이렇게 있는데 16번입니다. 원박과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리겠대. 근데 지금 원의 반지름이 얼마지? 아니 문제 봐봐. 문제에서 반지름이 2잖아. 근데 지금 두 접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도 얼마라는 얘기야? 얘도 2래. 근데 이것도 2일 거 아니야 당연히. 무슨 삼각형이 생겨버렸어? 그림 좀 삐꾸지만 어쨌든 정삼각형이 생겨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여기서 접선 그려졌을 거고 여기서 접선이 그려졌을 거니까 이 점이 원박의 점 뭐야? 원박의 점 P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이게 지금 뭐라고? 직각. 이게 뭐라고? 직각. 근데 얘가 몇 도지 지금? 60도네.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뭐가 되는데? 얘가 120도가 되면 되겠네. 그러니까 두 접선이 120도를 이루도록 극해되면 그러면 이 길이가 항상 얼마가 되나요? 항상 2가 됩니다. 반지름과 같아야 되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이제 뭘 찾고 싶어? 우리는 요 길이를 찾고 싶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그때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항상 이 길이 어차피 일정할 거거든. 이 길이가 이 점 P의 사실은 자취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근데 친절하게도 몇 도? 60도. 그럼 요 반대가 몇 도? 30도. 그럼 이게 2야. 그러면 이게 1이 될 거 아니. 루트 3분의 2가 될 거고 얘가 루트 3분의 4가 되겠네. 얘가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러면 반지름이 루트 3분의 4인 원이 바로 이제 점 P의 자취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2 곱하고 파이 곱하면 그게 이제 점 P의 자취의 길이, 둘레의 길이가 되겠지. 루트 3분의 8파이가 답이 될 겁니다. 괜찮니?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쌤이 9시 반 넘어갈까봐 약간 걱정했었는데 오늘 넘어가진 않았군요. 자, 그 시험 범위가 짧아져서 좋긴 한데 근데 사실 그러면 이거는 그거거든. 쌤이 이제 도형에서 털어버리겠다 뭐 이런 느낌이야. 도형 집중해서 딴 거 안 섞고 그냥 도형만으로 넓혀서 그냥 조져버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내겠다는 거지. 이건 진짜 딥하게 해야 돼. 그래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쌤 주신 워크북 있잖아. 거기 도형 쪽은 확실히 마스터하고 그 타이밍 보고 쌤이 민중쌤하고 좀 이야기 해보겠지만 그 집합 쪽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 맞지? 그러니까 첫 진도 나갈 때는 괜찮은데 시험에 가까워질 때는 소모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나중에 시험 내니까. 집합이 그렇게 엄청 어렵나?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뒤에 가서 그 부분적 개수하고 그런 거 이제 집합 추론하고 이건 좀 어렵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근데 시험에 가까워지면 시험에 되는 거거든요. 내신에 가까우면 내신에 집중하는 게 맞아. 좀 잘 하십시오. 그리고 그 워크북 파일 올라오면 쓰면 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쌤이 이제 너희들한테 이런 자료 주는 거 쌤이 일일이 다 유형 분류하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쌤이 지금 학교별 4개를 하고 있잖아. 사실은 성신, 창문, 한성 같이 하고 개성하고 신일 하잖아. 그럼 저거 다 분류하면 다 죽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할 수 있겠지. 진짜 숨도 안 쉬고 저것만 하면.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 맞지? 근데 쌤이 이제 그 어떤 수학 비사하는 업체가 있고 그 업체에서 자료 관리를 해주는 회사야. 그 회사가 물론 돈을 많이 내야 되긴 하지만 그러면
그 문제에다 그 문제를 등록해 그 회사에다 문제를 등록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뭐 유형 분류도 다 해주고 유사 문제도 찾을 수 있도록 DB도 구축해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돈을 많이 내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너희 부기자 받으면 프린트 받으면 그랬으면 거기 등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사 문제 검색하고 이렇게 해서 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늦게 주면 늦게 등록이 되면 내가 그걸 찾아서 줄 시간이 그 시점이 없을 수 있어.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빨리 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해설이 없으면 해설이 없는 파일을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선생님이 재활용을 못해. 너 문제 받았는데 문제만 딱 있고 답 없으면 기분 어때? 짜증나. 사실 짜증나잖아, 맞지? 이렇게 최소한 답은 있어야지. 그리고 기왕이면 해설까지 있으면 더 좋고, 맞지? 모든 문제를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잖아, 맞지? 그리고 풀었어도 찝찝한 문제 있어 없어? 맞으면 무조건 좋다고 넘어가지 말았지. 맞았어도 좀 찝찝하면 해설 확인해서 논리가 명확한지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어쨌든 그런 저런 이유로 이제 해설이 있는 파일이 빨리 있으면 좋다. 뭐 2학년처럼 아예 그런 거 안 주고 그냥 답도 안 주고 시험 한 일주일 전에 답도 주고 이러면 쌤도 할 말이 없어. 그때는 그냥 등록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너희처럼 좀 해설 주고 하면 이제 그거를 해설 이제 포함한 파일로 등록하는 게 쌤한테 여러모로 좀 이제 유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해설 없는 파일을 등록하고 나서 다시 해설을 추가하려면 그 일이 많이 어렵대 걔네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한번 부탁해서 했거든 취소하고. 근데 현호가 늦게 줘가지고. 근데 이게 처음에 받아라고 막 해서 했는데 다음부터 이러면 안 좋다고 너무 이제 일이 많대 걔네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구할게. 맞지? 그렇게 합시다. 고생했어.